사별 이후 묻지마 관광. 버스에서 생긴 충격적인 경험.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빈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언젠가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는 더 크게만 느껴졌죠. 베이커리 문을 닫기로 결정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철문을 내리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인터넷에서 나온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묻지마 관광,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평생 여행이라곤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제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싶었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정말 끝일 것 같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화장하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손이 떨렸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될까 싶었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는데 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반 관광버스가 아니라 내부가 완전히 다르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버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웠고 좌석 배치도 일반 버스와 달랐어요.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가이드가 말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손을 잡는다니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반갑습니다 하며 웃었는데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친구가 된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어색할까요? 30년 동안 베이커리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너무 낯선 상황이었어요. 감정 교류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고 5초 동안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평생 남편 외에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었는데 싶었죠. 그냥 일반적인 관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하시면 여기로 오시죠. 돌아보니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얼굴은 다부졌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기, 괜찮을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 어색합니다. 조용한 쪽으로 앉으시죠. 그분 옆자리로 옮겨 앉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강요받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창밖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분 이름은 오태범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태범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버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늦었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미현이었어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늦었네요. 미연이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저에게 닿았을 때 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미연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서윤 씨도 이런데 오네? 의외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베이커리를 운영할 때부터 미연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했죠. 베이커리 장사 힘들지? 요즘 손님 많이 줄었다면서? 이런 말들이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속의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마주쳐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연은 빈자리를 찾아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버스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이드의 게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감정 표현 게임 할 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미연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다시 초라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연은 정말 타고난 사교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베이커리에서 혼자 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연의 시선이 태범 씨에게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미연이라고 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태범 씨에게 다가갔죠. 태범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지만 저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미연이 태범 씨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비업 관련 일을 했습니다. 태범 씨가 간단하게 답했는데 미연이 관심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 그럼 손재주가 좋으시겠네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태범 씨와 겨우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미연이 끼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미연은 워낙 매력적이고 말도 잘해서 남성들이 금세 매료되곤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미연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베이커리를 30년간 운영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문 닫으셨죠? 그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요? 베이커리 문을 닫은 건 제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미연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태범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연의 가벼운 언급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었죠.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사람들과 농담을 나누고 심지어 가이드까지 매료시켰죠. 미연 씨 덕분에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가이드가 감탄했을 때 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베이커리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미연이 가게에 오면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죠. 화려한 옷차림과 유창한 말솜씨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늘 뒤에서 조용히 빵을 굽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에요. 미연이 다시 저를 언급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는 걸 좋아하셔서 이런 여행은 정말 의외네요. 겉으로는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집돌이, 소극적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연과 비교당하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늘 화려했던 미연 옆에서 저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태범 씨가 제 쪽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마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어요.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라니. 미연이 함께하는 이 여행이 과연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관광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테마파크 같은 곳이었는데 드라마 촬영 세트장처럼 꾸며진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미연이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짐을 풀고 조별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드가 큰 소리로 안내했을 때 저는 또 긴장했어요. 조별 활동이라니 또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벌써 몇 명과 함께 한 조가 되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태범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같은 조 하시겠어요? 태범 씨의 제안에 마음이 놓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색하게 조를 이루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답하자 태범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펜션에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각 조별로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오시죠. 저녁 전까지 자유시간입니다. 가이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범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다른 조들은 촬영 세트장 쪽으로 갔는데 저희는 왠지 조용한 곳이 좋았어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태범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이런 곳 오랜만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태범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별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 벤치가 보여서 잠시 앉았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서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베이커리에서는 늘 바쁘기만 했거든요. 베이커리 일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태범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미연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 반죽하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태범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말을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 주었죠.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베이커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태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진짜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젊은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 가게는 낡아 보였나 봐요.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기로 하신 거군요. 태범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30년을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태범 씨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범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어요. 태범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아내가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저도 놀랐어요. 태범 씨 같은 분이 이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유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은 못 들었어요. 태범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각자 길을 가자고 했죠. 아들도 있었는데 힘드셨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남편의 죽음도 아픈데 살아있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또 다른 아픔일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태범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태범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계곡 물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나눈 뒤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태범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태범 씨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게 유일한 도피처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잃게 됐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태범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 없는 질문들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밤마다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태범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저도요. 제가 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태범 씨께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태범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야겠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서 펜션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는 길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상처를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펜션 로비로 돌아왔을 때 가이드가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의 활동으로 피곤했지만 뭔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나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범 씨와 오후에 나눈 대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을 정도였죠. 자, 여러분. 가이드가 밝은 표정으로 손뼉을 쳤어요. 오늘 밤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커플룸 체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션 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커플룸이라니 그게 뭔 소리인가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 오해하지 마세요. 가이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짜 커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룻밤 동안만 서로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너무 혼자만 살잖아요.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이상했어요. 왜 굳이 방을 같이 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비슷했어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묻지마 관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여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애매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이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냥 한 방에서 이야기 좀 나누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취지거든요. 물론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말투에서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어요. 안 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인지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분이 손을 들려다가 말았어요. 결국 아무도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미연이 그때 손뼉을 치며 일어났어요. 재미있겠네요. 저는 찬성이에요. 역시 미연다웠습니다. 이런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각자 파트너를 정해보시죠. 가이드가 말했을 때 펜션 안이 또다시 어색해졌어요. 누구와 짝을 이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태범 씨를 슬쩍 바라봤는데 그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미연이 태범 씨에게 다가가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범 씨, 우리 한 방에서 이야기 좀 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혈액이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이 태범 씨에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에 태범 씨와 나눈 그 따뜻한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미연은 워낙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 남자들이 쉽게 매료되곤 했거든요. 태범 씨도 그럴까봐 두려웠습니다. 태범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미연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미연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희 원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태범 씨와 나눈 그 특별한 시간들이 별거 아니었나 싶어서 속상했어요. 그때 태범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태범 씨가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오해 살 행동은 안 합니다.
그 한마디에 펜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연의 표정도 살짝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미연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태범 씨는 달랐어요. 오해요? 미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대화만 하자는 건데 무슨 오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범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같은 나이에 경솔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서요. 태범 씨의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미연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거였거든요. 그런 모습이 더욱 믿음직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면 할 수 없죠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태범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윤 씨와 함께해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좋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범 씨가 저를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연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태범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미연은 결국 다른 남성분과 짝을 이뤘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태범 씨에게 거절당한 게 자존심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방 배정을 받고 각자 짐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아침엔 미연 때문에 위축됐다가 오후엔 태범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눴고 저녁엔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태범 씨가 미연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단순히 예의상인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각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저와 태범 씨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방에 있기엔 너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1층 라운지에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태범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방에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태범 씨는 정말 신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저도 방에서 둘이 있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1층 라운지는 조용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소파가 몇 개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층에 있어서 저희만 있는 것 같았어요. 태범 씨가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어요. 캐모마일 차예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뜨거운 차향이 코끝에 퍼지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빛이었죠. 처음엔 별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후에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아까 미현 씨 일도 아니에요. 태범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미연 씨 같은 분이 다가오면 거절하지 못해요.
워낙 매력적이시거든요. 태범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서윤 씨와 오후에 나눈 대화가 정말 좋았어요. 태범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답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태범 씨께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웃는 법을 잊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었어요. 태범 씨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말을 재촉하지도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베이커리에서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유일한 사람과의 접촉이었는데 그마저도 끝나니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저도 태범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범 씨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아내가 떠날 때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과는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힘드셨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같은 아픔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태범 씨가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태범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윤 씨를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편안함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태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지로 밝은 척하거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가 저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계곡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했어요. 태범 씨가 계속 말했어요. 서윤 씨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저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네. 태범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마음. 그런 모든 게 좋았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저는 제가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태범 씨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범 씨와 있으면 편안해요. 오랜만에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하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어쩌면 태범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밤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했어요. 어젯밤 태범 씨와 나눈 대화가 꿈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아침 식사 때 태범 씨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아는 사이가 된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미연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 서울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태범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베이커리 정리도 마저 해야 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태범 씨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를 시간이 됐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버스에 탈 때 태범 씨가 제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무겁지 않으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어제와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편안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정말 아쉬웠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태범 씨와는 어떻게 될까 싶었거든요. 연락처는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미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커플룸 프로그램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어색했지만 나름 괜찮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미연이 갑자기 저희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서윤 씨랑 태범 씨는 어떠셨어요? 미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어젯밤 커플룸 썼잖아요. 그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1층 라운지에서 차만 마시고. 어머, 그래요? 미연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밤새 라운지에서 뭘 하신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두 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던데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미연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범 씨, 원래 인기 많았잖아요. 미연이 태범 씨를 향해 말했어요. 어제 제가 제안했을 때는 거절하더니 서윤 씨한테는 먼저 다가가셨네요. 그게 아니에요. 태범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 씨가 먼저 들이댔다던데요? 아니면 태범 씨가 먼저 고백하신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들이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미연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태범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상해져 있었어요. 가이드까지 끼어들었거든요. 오호, 여기 커플이 탄생했네요. 가이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커플 인증 한번 해볼까요? 둘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벌써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커플, 커플 하면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남녀 학생을 놀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젯밤 태범 씨와 나눈 그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가벼운 놀림거리가 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부끄러워하네. 미연이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진짜 사귀는 거네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저렇게 부끄러워해? 요즘 그런 만남이 흔한데. 뭘 그래? 이런 말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태범 씨도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계속 오해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부인할수록 사람들은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태범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태범 씨는 조용히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태범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서윤 씨가 좋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가이드도 말이 없었고 미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태범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입니다. 태범 씨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 하룻밤 만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놀리지도 마세요. 태범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어색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범 씨가 다시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서윤 씨를 놀림거리로 만들 수는 없어서요.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까까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태범 씨가 제 손을 살짝 잡는 걸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태범 씨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차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태범 씨의 문자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군가 제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범 씨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 제안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태범 씨는 여행 때와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죠. 잘 지내셨어요? 물어보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제가 답하자 태범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연락드려도 될까 싶어서 고민했어요. 부담스러우실까 봐서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눠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곳에 가는 건 아니었지만 동네 카페나 조용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기만 해도 편안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태범 씨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태범 씨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지훈이가 저희 일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태범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봤나 봐요. 서윤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태범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리고는 격하게 반대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걸 지켜봐야 했을 텐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범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더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잠깐 감정에 휩쓸리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저까지 상처받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태범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인생을 결정하는 건 저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킬 생각이에요. 며칠 뒤 태범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이가 서윤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나 뵙겠어요. 지훈 씨를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태범 씨와 닮은 구석이 있어서 한눈에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경계하는 듯 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 씨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새로운 분과 만나신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와 이혼하신 뒤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범 씨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훈 씨가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상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무너지신 걸 지켜봤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자식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제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태범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지훈 씨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태범 씨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상처를 줄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날 거예요. 하지만 지훈 씨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신중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훈 씨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윤 씨에 대해서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지훈 씨가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가 밝아지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태범 씨가 저 때문에 밝아지셨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훈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훈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진짜 아껴주시는 거라면 저도 반대하지 않겠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답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태범 씨가 말했어요. 지훈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윤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뒤 지훈 씨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윤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거든요. 1년이 흘렀어요. 정말 빠른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범 씨와 저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동반자 관계를 선택했어요. 나이도 나이고 각자 겪어온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서류상의 부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태범 씨가 그때 말했어요. 진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는 더 어울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작은 베이킹 클래스를 다시 열었어요. 예전처럼 큰 베이커리는 아니지만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클래스였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해보시죠. 태범 씨가 격려해 주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태범 씨는 항상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재료를 나르거나 수업 준비를 하거나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카롱 만들기 클래스였거든요. 까다로운 과자라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 참가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태범 씨가 재료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6분이요. 제가 답했어요. 다들 마카롱을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은 성공하시길 바라요. 서윤 씨가 가르쳐 주시니까 다들 잘 만드실 거예요. 태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격려가 항상 힘이 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죠.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기본 마카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정확한 계량이에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태범 씨는 자연스럽게 보조 역할을 해주었어요. 참가자분들이 어려워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재료가 부족하면 미리 준비해 주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 같았어요. 선생님들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 참가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부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부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함께 일하는 동반자예요. 어머, 그럼 연인 사이세요? 다른 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 셈이죠. 태범 씨가 조용히 답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에요. 참가자분들이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보기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인연이 있다니 부러워요. 수업이 끝나고 참가자분들이 돌아간 뒤 저희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오늘 마카롱 정말 잘 나왔네요. 태범 씨가 말했어요. 다들 만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뻤어요. 태범 씨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계획들, 때로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네, 오랜만에 저녁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태범 씨가 답했어요. 서윤 씨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훈 씨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참, 미연 씨에게서 연락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태범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받아주실 거예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1년 전 그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려고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일로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연 씨도 외로우실 것 같은데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태범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역시 서윤 씨답네요. 그런 마음이 좋아요. 밤이 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도 수업 있죠? 태범 씨가 물었어요. 네, 내일은 쿠키 클래스예요. 제가 답했어요. 일찍 와서 반죽 준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태범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언제든지요.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내일 또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베이커리 문을 닫고 절망했던 그때, 묻지마 관광에 무작정 신청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때 태범 씨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때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태범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봐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푹 쉬세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펜션에서 봤던 별들과 같은 별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별 이후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태범 씨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어요. 내일도 함께 베이킹 클래스를 준비하고 참가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은 없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난 거니까요. 60대의 재혼한 부부의 첫날 밤 스토리. 62세 아내가 털어놓은 사랑 이야기.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20해가 지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런 조용한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었는데 퇴직 후에도 뭔가 창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죠. 한지로 만드는 작은 상자들, 꽃무늬 접시들, 아름다운 갓등들. 학생들이 제 손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지를 접고 붙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조금 쓸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 구석진 자리에 목공방이 문을 연 거예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아끼던 한지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수업 도구들을 보관하던 그 함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레 손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사자니 아까웠고 그렇다고 그냥 쓰기엔 너무 보기 흉했죠. 고민하던 차에 절친인 문정이가 말했어요. 은정아, 2층에 목공방 생겼잖아.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때? 문정이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저와는 정반대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정이가 계속 등을 떠밀어서 결국 목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작업대 앞에서 뭔가 만들고 있던 한 남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지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아, 이건 한지로 만든 거네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모서리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무언가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된 건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내일 오후쯤 오시면 될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싶었죠.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목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어요. 제 한지함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새 것 같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친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보강까지 해주신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 다음에 한지 공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1층에서 한지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재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고쳐진 한지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을까? 혼자 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문화센터 복도에서 재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한지함 잘 쓰고 계시죠? 네, 덕분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학생들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회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문화센터에 오는 것이 조금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재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 조용했던 일상 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현과의 첫 만남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혹시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서였죠. 이런 제 마음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매년 열리는 작품 전시회였는데 각 강좌별로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한지 공예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었죠. 은정아, 올해는 전시 방식을 좀 바꿔보자. 문정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안했어요. 작품들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고 좀 더 멋지게 진열해보면 어떨까? 목재로 만든 진열대 같은 거 말이야. 문정의 말에 다른 강사들도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그럼 더 전문적으로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런 진열대는 어디서 구하지? 사자니 예산도 부족하고 모두들 고민에 빠졌을 때 문정이가 번뜩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2층 목공방 선생님께 부탁해보면 어떨까? 혹시 만들어주실 수도 있잖아.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강사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부탁 아닐까요? 진열대를 만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봐. 안 되면 말고. 문정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재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목공방 문을 두드리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현이 작업대에서 뭔가 깎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은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진열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실은 문화센터 전시회 때문에 온 거예요. 작품 진열대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재료비랑 품삯은 다 드릴게요. 재현이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열대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까요? 예상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작업하시기엔 양이 많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한지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전시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열대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먼저 제가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을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요? 재현이 종이에 스케치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였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히 해야죠. 좋은 작품들이 제대로 빛나려면 진열대도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재현이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며 함께 작업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재현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시면 돼요. 나무결을 따라서요. 재현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잡고 방향을 알려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런 느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 싶었습니다. 재현 씨는 언제부터 목공을 하신 거예요?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로 시작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정 씨도 그래서 한지 공예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사라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재현은 생각보다 유머도 있었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제가 실수하면 절대 짜증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조심하세요. 톱이 날카로워요. 재현이 제 뒤에서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작업하던 날 문정이가 갑자기 목공방에 나타났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문정이는 저희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 선생님이시죠? 은정 선생님께 많이 들었어요.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저 혼자 와서 죄송해요. 은정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서요. 문정이는 진열대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잘 만드시네요. 은정아, 너 복 터졌다. 이런 솜씨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되다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문정이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작업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요. 문정아. 제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문정이는 신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 미안. 그런데 정말 그래요. 은정이도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재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은정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작업이 훨씬 수월해요. 혼자 했으면 시간이 배로 걸렸을 거예요. 그러게요. 두 분 다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금상첨화죠. 문정이의 능청스러운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열대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멋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이런 멋진 진열대가 생겼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런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재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정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아, 너 완전 설렜구나. 표정만 봐도 알겠어.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목공방에서 너 표정 봤어. 완전 소녀 같더라. 문정의 놀림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런 설렘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봤어요. 재현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들,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61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재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진열대 작업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한지 작품들도 많은 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재현이 만들어준 진열대 덕분에 작품들이 더욱 돋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시회가 끝나자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현과 함께 작업하던 시간이 그리워졌거든요.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재현이 제한지 공예실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목공 작품들도 전시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음으론 무척 가고 싶었지만 괜찮을지 망설여졌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목공은 잘 모르는데 오히려 다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지 작품들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두 분야가 만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그럼 함께 가보죠. 토요일 아침 일찍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이 트럭에 목공 작품들을 가득 싣고 왔어요. 저도 작은 한지 소품들을 몇 개 준비해 갔죠.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는 거라 설레네요. 함께 부스를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재현의 목공 작품들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작은 보석함부터 예쁜 화분까지 다양했죠.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작품들을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은정 씨 작품들도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부스를 꾸미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플리마켓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재현의 목공 작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원목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재현이 손님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한지 작품들을 소개했어요. 목공과 한지 공예가 함께 전시되니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두 분이 부부세요. 작품들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한 손님이 그렇게 말하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재현도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같은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사이예요. 제가 서둘러 대답했는데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잠깐 산책하며 다른 부스들도 구경해 볼까요? 함께 플리마켓을 둘러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다양한 수공예품들, 맛있는 음식들, 거리 공연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저기 도자기 만드는 부스 가볼까요? 재현이 먼저 제안해서 함께 구경했어요. 도예가가 물레를 돌리며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손으로 만드는 작품들은 다 비슷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만들어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수공예의 매력이죠.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재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 혼자 있기엔 아까워요. 재현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를 의식해서 하는 말일까요? 재현 씨는 평소에도 이런 곳 자주 오세요. 가끔 혼자 산책하러 와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벤치에 잠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여행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어요. 은정 씨는 정말 다양한 걸 좋아하시네요. 독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나이 들어서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해본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퇴직하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마음 말이죠. 해가 서서히 지면서 플리마켓도 마무리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품을 구매해 주셨죠.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재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에서 공예 박람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볼까요? 정말요. 그럼 꼭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까지 잡혔어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같은 길이라도 혼자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재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고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공예 박람회가 벌써 기다려졌어요. 재현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61살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현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가져다 준 따뜻한 변화를 말이죠. 공예 박람회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현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자꾸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죠. 그러던 화요일 오후 한지 공예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홍미라 씨가 다가왔어요. 미라 씨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한 명으로
50대 초반의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미라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 2층 목공방 유 선생님과 친하시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으면서도 괜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아, 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왜 그러세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미라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 선생님이 과거에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크게 다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제들과 심하게 싸우셔서 연락도 안 하신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제 친구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유 선생님 전 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가족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하시게 되었다고. 미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신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확실한 이야기인가요? 제 친구가 직접 들은 얘기라서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미라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미라 씨,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선생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라 씨는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미라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산 문제, 가족과의 갈등, 전 부인의 사기 사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재현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봤어요. 가족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문정이를 만났을 때 고민 끝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정아,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카페에서 미라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문정이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믿기지가 않아서. 하지만 미라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은정아,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문정이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왜 가족 이야기를 안 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은정아,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어.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더 그래. 문정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재현과 미라 씨가 말한 재현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화낼 수도 있잖아. 아니면 거짓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문정이의 우려가 일리 있게 들렸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금요일에는 재현이 직접 한지 공예실을 찾아왔어요. 은정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어서.
재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미라 씨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재현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닐까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재현이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과거 이야기를 회피했을까? 혹시 정말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제가 또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재현 때문에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만약 배신당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일요일 저녁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기뻐하며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죄송해요. 내일은 좀 바빠서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상태로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였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론 재현을 믿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에는 바보가 되는 걸까요? 그런 자책과 후회, 그리고 재현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채로 새벽이 되었어요. 며칠 더 이런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재현을 피하려고 해도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서둘러 지나갔죠. 재현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수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했어요. 은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평소보다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재현이 정면으로 물어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피하시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재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재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과거에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 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재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사실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피하신 거군요. 재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재현 씨, 은정 씨, 그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과는 많이 다르게 와전된 것 같네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은정 씨는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재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제 전 부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투자 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부인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인이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했죠. 금액이 꽤 컸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집도 팔고 저축해둔 돈도 다 털어서 해결했죠. 다행히 제 형제들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럼 형제분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형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안도감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혼을? 그 일 때문에 부인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서로 탓하게 되고 믿음이 깨지고 결국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죠. 재현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힘든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은정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일터의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특별해졌어요. 재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정 씨와 있으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으셨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재현의 말이 이해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굳이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재현이 이해한다고 말해주니까 더 미안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혹시 홍미라 씨인가요? 어떻게 아세요? 미라 씨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복잡한 상황이었네요. 미라 씨의 질투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미라 씨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저를 견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현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계속 오해받고 지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정말 미안해요. 믿지 못해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은정 씨 입장이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재현의 너그러운 이해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가, 그건 은정 씨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은정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재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렇게 재현이 나간 후 한동안 혼자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어요. 재현이 제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고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재현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도 후회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문정아, 재현 씨와 이야기했어. 뭐라고 하던. 재현이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문정이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럼 미라 씨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거네. 그런 것 같아. 은정아,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래도 다행이잖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현의 솔직한 고백, 그의 진심 어린 표정, 저를 이해해주는 마음. 모든 게 진짜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 의심했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재현을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현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재현과의 진실한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회사 출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엄마, 이번에 가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혹시 재현과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어요. 35살인 아들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 앉으세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역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니? 문정 이모가 걱정되어서 연락하셨어요. 문정이가 민수에게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그랬겠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아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응,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야.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뭘 하시는 분인지. 민수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재현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 전 반대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반대하니?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민수의 질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미라 씨의 소문, 재현의 고백,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겠어요. 제가 직접 판단해보고 싶어요. 민수야, 그럴 필요까지는. 엄마, 제가 엄마를 지켜야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결국 재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만나보고 싶어 해요.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만나야죠.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재현이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이틀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함께 갔지만 긴장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 아드님이시죠? 유재현입니다. 재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수도 예의 바르게 응답했지만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재현의 진심 어린 답변이었어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현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민수에게도 똑같이 해주었어요. 전 부인의 보증 사기 사건, 이혼의 과정, 현재의 상황까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형들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예요. 딸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자주 연락해요. 오히려 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정말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민수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네,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민수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 제안했어요. 은정 씨, 제 딸과도 인사하시겠어요? 영상통화로요. 정말 괜찮을까요? 딸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 재현의 집에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재현의 딸 지은이는 30대 중반의 밝은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의 첫마디가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현 씨 딸이시군요. 정말 예쁘세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은이의 말에 재현이 쑥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은정 이모를 만나고 나서는 목소리도 밝아지고 표정도 좋아지셨어요. 그렇게까지 정말이에요. 아버지